영장이 기각이 되든 발부가 되든 그것하고 관계없이 정치권은 대혼돈의 아수라장 속으로 빨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내년 4월 10일 총선거가 6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한가위 명절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공천입니다. 이 정치 보십시오. 그때 뭐 지금 국정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국회가 국정감사를 쭉 진행한다고 하는데 아마 국회의원들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을 겁니다. 국회 본회의는 11월가에 열립니다. 11월 9일인가요? 그때 예정돼 있고 이제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연다고 하는데 이 국회의원들의 모든 정신은 어디가 있다? 공천에 가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 표밭 따지기. 왜냐하면 표밭을 지금부터 다져야 이 공천을 받는 그 경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라이벌들하고. 그때 이제 지역 여론조사를 중점적으로 거기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253개 지역구.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추석 직후부터는 이제 공천 분위기에 흠뻑 젖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특히 더불어민주당 경랑에 휩싸일 것이다. 격변에 휩싸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가기 직전에 대의원들한테 추석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했느냐. 어떤 고통도 어떤 역경도 마다하지 않고 사직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 그랬거든요. 사직생의 각오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 근데 이런 말은 그 진정성이 많이 퇴색돼 버리고 말았죠. 왜냐하면은 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TPN이라고 그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특수 그 수액을 맞아버렸다라는 의혹 제기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이 24일간에 걸친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반 단식, 웰빙 단식, 출퇴근 단식, 깜깜이 단식. 아유 뭐 한 10여 가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24일 동안 진짜로 밥을 굶었다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사직생? 이재명이 말하는 사직생은 생즉생이야. 생즉생. 생즉사도 아니고 생즉생. 나는 처음도 살고 끝도 살래. 그냥 이런 말을 들으면 공허하죠. 민주당 대의원들도 이런 말 그냥 사직생의 각오로 또 국민 항쟁에 앞장서겠다 이러면 저분은 화성에 있다 왔나? 아직도 사직생이래.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좀 힘이 빠지죠. 아무튼 극심한 내용을 이제 지금 겪고 있고 추석 내내 추석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범퍼 역할을 해서 뭔가 좀 쿨다운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추석 동안에 민심이 뒤집어지면서 더 격렬한 경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각 계파 간, 진영 간 친명 대 비명, 친명 대 친문, 친명 대 친락 뭐 이런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아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도체제. 지금은 정청래가 마치 임시 당 대표라도 된 양 최고위원회 사회권 이 마이크 주의봉을 딱 잡고 뭔가 일을 앞장서 선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며칠 못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선출하잖아요. 그것도 친명 쪽에서 한 명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원내대표가 나오면 이제 정청래도 최고위원이니까 물러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또 꾸려지게 되는 셈인데 그 지도부 언제까지 갈까요? 이재명 구속영장 발부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그 지도부도 매우 크게 흔들려 버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유창훈 판사가 구속 사유 다 인용. 검찰 주장이 다 설득력이 있어. 그래서 인용을 해서 구속영장 발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결파 있잖아요. 이른바 가결파. 파벌이 많다 보니까 가결파라는 말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가결파 39명 있잖아요. 진짜 가결표를 던진 사람과 기권한 사람과 무효표를 던진 사람 39명.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제 커지는 거죠. 아마 이 사람들이 그래 나 가결표 던졌다. 이렇게 커밍아웃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0명이라고 하죠. 39명이니까 40명. 이제 그 사람들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이참에 털어내버리자. 아우 이재명 지긋지긋하다. 이제 구속됐으니까 이재명은 굿바이, 빠이빠이 재명.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자. 오늘 원내대표 새로 나왔는데 당신 그 원내대표 이재명 구속됐는데 당신이 원내대표야? 불인정.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라는 쪽의 수레바퀴가 이제 굴러가면서 어떤 그 비명계 재선 의원이 이런 말까지 했다고 그래요. 국민일보하고 인터뷰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재창당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 있는 겁니다. 진지할 경우에. 이건 무슨 말이냐. 이재명 구속됐고 이재명하고 이제 결별을 민주당이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 민주당으로는 총선 치를 수 없다. 민주당 해쳐모여. 이게 상징적으로 뭘 말하느냐. 당명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재창당, 당명 바꾸자. 더불어민주당 이 6글자는 유효기간 만료. 당명 바꾸자. 더불어 아우 지긋지긋. 국민들이 다 더불당이라고 더불당. 내로 남불당. 더불당. 이 누더기 망토를 걸치고 우리는 총선 치를 수 없다. 이거 벗어 던지자. 이게 재창당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구속이 돼도 아마 그 친명계 쪽에서는 정청래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더 똘똘 뭉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놓고 있느냐. 감옥 속에서 이재명이 결재하게 만들자. 감옥 속에서 이재명이 공천하게 만들자. 감옥 속에서 이재명이 출마하게 만들자. 그래서 내년 4월 뭐 어디쯤이 될는지 모릅니다. 인천 계양을이 또 될지 아니면 다른 뭐 호남 쪽이 어디가 될지 아니면 수도권의 관악 어디가 될지 아무튼 민주당이 나오면 90% 당선된다는 확신이 서는 곳에 이재명 뭐 비례대표는 100%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 1번 주면은 그래서 이재명 옥중 당선 이런 전략. 또 나중에는 석방 요구 결의안 12월 달에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석방 요구 결의안 민주당 단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금 로드맵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나 의학 전문 기자 김철중.
나한테 걸리면 어떤 의사든 진실만을 말하게 되지. 진실의 방으로. 뭐야, 여기 나밖에 없구나. 에이. 백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이 중요해진 건데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각 의료 분야에서 치료 기술을 발전시킨 특출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그 당시에는 쇼킹한, 그 자체로도 엄청난, 거기서 깜짝 놀랐게. 이건 뭐냐. 이 시대 명예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